다시 뭉치자 광화문온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 더 라이브는 또 홍철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요즘에 또 이제 4.7 보궐선거 때문에 다들 약간 분위기가 이제는 선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선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지금 네네. 왜냐하면 선거를 이기든 지든 그 다음에는 개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참. 개헌을 막을 방법, 네네.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네. 선거에 이겨도 개헌을 시도할 거고요. 선거에 져도 개헌을 시도할 텐데 네네. 근데 선거에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광화문에서 우리가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면 최소한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니 네네.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광화문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광화문이 일단 열리면 네네. 끌어내릴 수 있고. 광화문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사실 저기를 지금 다 닫고 있는 것도 박원순에 이어서 서정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울시 대행 서정엽이 지금 저도 오늘 광화문 나갔다 왔거든요. 오전에 기자회견 때문에 심영식 목사님 기자회견 때문에 광화문이 지금 완전히 다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다 막혀 있어요 지금. 그 진짜 웃긴 게 네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공사인데 저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일까지 지금 저자들이 하고 있냐. 네네. 파뜨니마는 조선시대 때 유적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걸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공사를 강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네네. 지금 목표가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광화문이 열리는 순간 본인들이 끌어내려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기도했던 네네네. 적화를 위해서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개헌 시도가 네네. 실패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광화문을 닫아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네. 만약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네. 뭐 여러 가지로 네. 우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예, 뭐 맞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저희 광화문 애국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방역에 대해서 네. 각 후보들이 얘기하는 걸 봐도 문재인식의 방역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결국에는 실내에서 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백화점에서 바글바글 거리는 것을 봤을 때 네네. 반면에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 야외에서 띄엄띄엄 서 있고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자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도 이따가 조금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일찌감치 파이자 들여와가지고 면역력이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생겼었으면은 네네. 일찌감치 광화문을 닫을 수 있는 그 명분이 사라졌겠죠. 근데 지금 백신도 전 세계 100위권대로 도입을 하고요. 네네. 그나마 도입했다는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저자들이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네.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얘기 나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어제도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예. 식사를 좀 하러 갔어요. 근데 5명이었거든요. 예. 5명인데 저희 생각 없이 들어간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5명은 안 된다. 나가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2사람 빼고 또 3명이 나왔거든요. 다른 식당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어서 되려 더 위험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 들어갔던 식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는 저희 빼고 손님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식당 이 끝과 저 끝에서 먹겠다. 그랬는데도 안 된대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수염을 어떻게... 달고 가야 돼요. 수염을요? 예, 김어준처럼 하고 가면 돼요. 김어준처럼 하고 가면은 네네. 받아주나요? 공적인 임무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 참. 과태료도 안 냅니다. 그냥 7명이 같이 앉아도 괜찮아요.
제가 수염을 안 길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염을 좀 덥수룩하게. 아까 네네. 보니까 네네네. 방송 직전에 깔끔하게 수염을 깎으시더라고요. 네네. 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최근에 국민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한 6대4 정도로 국민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광훈 목사님께 나는 6대4가 아니라 한 7대3까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실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지금 한 여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3대 7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가 3밖에 안 돼요. 근데 네네. 3 이하도 나오고 있거든요. 음. 대표적인 게 서울시에서 문재인에 대한 그 국정수행 지지율 26% 나온 게 있어요. 서울시를 놓고 봤을 이야. 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저도 솔직히 반성해야 되는 게 마지노선이 4라고 봤어요. 정말요? 예. 4라고 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동호 박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4를 봤어요. 4. 왜냐? 저거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세력이 얻었던 41%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 국민 기준으로는 30%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네. 서울 시민이 살짝 선행해요, 여론을. 뭐든지 서울이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전국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서울이 형성되면 부산이 비슷하게 가고 부산과 서울이 형성되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네네. 뭐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그 여론대로 안 가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26%가 나왔고 지금 30%대 초반이 나와요. 네. 전국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은 거죠. 7대 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4대 6이라고 봤었는데 4대 6이 깨져버리고 7대 3으로 가버린 것이고 참. 그리고 또 오늘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가 네. 민주당이 28% 나왔거든요. 그게 30% 깨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진짜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통계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본인이 갖고 계신 지혜, 명철로 판단을 하셔서 3대 7은 될 것이다. 내가 물어봤더니 김경재 총재도 그렇고 다 4대 6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요즘 정광훈 목사님이 어디 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네네. 그 사실 많은 곳을 다니실 수도 없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대 7로 돌아왔다니까 진짜로 3대 7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충격적인 거고 역시 그래도 열수를 앞을 내다보시는 분.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랑 목사님이 수가 같다면 목사님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9수 내지 10수를 미리 내다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데 그렇죠. 네네. 진짜 비전이 있는 사람, 그 눈이 열린 사람은 네네. 남들이 못 보는 부분, 현실적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하는 부분들을 뛰어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충격적이었다. 부장님 그러면 생각이에요. 이번에 전문가들 6대 4, 또 목사님께서는 7대 3까지도 이야기를 예. 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네네. 게 있어요.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네네. JTBC에서 JTBC입니다. 딴 네네네. 데도 아니고. 물론 이제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또 쟤들이 역공작하는 거다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6시 6분에 나온 JTBC 기사인데 따끈따끈하죠.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했어요. 다자 대결을 붙여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기타 후보 해가지고 다자구도를 붙여버렸어요. 네네. 오세훈 35, 안철수 31, 박영선 28, 기본소득당 신지혜 0.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자 구도로 박영선이 3등 한다고 나온 거예요. 3자 구도로 3자 해도 구도로 3등이 나왔고 그게 28%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7대 3이 딱 진짜, 맞았죠. 예, 7대 3. 정확하게 30%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또 단일화 얘기 나오고 예. 있잖아요. 요 조사에 따르면요. 네. 단일화하면은 오세훈 53, 네. 박영선 31.4, 어. 안철수 55,
박영선 29.2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누가 나오던 네네. 단일화하면 50% 이상 과반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군요. 네. 그 단일화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들어가고 빠지고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부분의 경우는 단일화가 시너지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과반을 넘기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 그 삼김 시대에 네. 그 3당 합당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때가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그 최대한의 표를 얻는다기보다도 네네네. 김대중한테만 이기면 된다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런 형식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미 좀 물 건너갔고요. 예, 네네. 적당히 해가지고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과반 이상 나오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3자 구도에서도 박영선이 3등한다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핵심은 뭐냐? 네. 7대 3으로 국민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았다. 근데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7대 3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떻게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보통은 부동산 LH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불만은 네. 그동안 쌓여왔어요. 끝까지 쌓여왔습니다. 터지냐 마냐. 그리고 지난번에 난 문재인을 찍었는데 지난번에 나는 탄핵의 촛불을 들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네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180도 바뀌지를 않아요. 서서히. 그러니까 대깨문은 네. 이제 대깨문을 그만해야지. 하지만 난 여전히 좌파야. 하지만 난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야. 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난 중도야. 그러다가 어느덧 나는 반문이야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LH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문제도 있고 네네. 월성 원전도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나라의 경제. 특히 이번에 제가 또 감명을 받았던 게 20대는 일찌감치 돌아왔었는데 네. 20대 남성은 일찍 돌아왔어요. 근데 20대 여성이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을 계기로 네네네. 20대 여성이 다 돌아갔어요. 30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보궐선거 자체가 예. 왜 열렸는지를 일단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묻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미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제대로 이번 선거에서 심판의 표를 던져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표를 던져서 저희 제목에 있는 것처럼 4월 7일 광화문 열린다. 이 말이 이게 지금 낚시가 아니고 진짜로 열린다니까요. 네, 열릴 수밖에 정말로예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사전이니까 선거 끝나면은 네네. 솔직하게 우리가 다 얘기하면 좋을 텐데 네네. 어쨌든 승리하면 광화문 열립니다. 이거는 이건 열려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죠? 네네. 예, 열립니다. 네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기만 하면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예, 네네. 이기기만 하면 열려요. 그리고 네네. 왜냐면은 이게 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을 끌어내릴 강단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도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거는 우리가 직접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광화문 열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7대 3으로 전세가 되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큰일 났어요.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됐거든요. 네네. 문재인이 LH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사과를 했어요. 내용 보면 사과도 아니에요. 참. 지난번엔 부동산 적폐라고 했고요. 오늘은 과거의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관행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바뀌었죠. 네네.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해가지고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이었는데 표현을 살짝 누그러뜨렸죠. 과거로부터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네네, 그쵸. 내 잘못 없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잡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만큼 높여놓고 너무 높아가지고 거래가 없으니까 요만큼 떨어진 것 같고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적반하장이고 네네. 세상에 이런 철면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네. 자 문재인은 입만 열면은 표를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찬이 등판을 했는데요. 네네. 이해찬이 등판한 게 약이냐 독이냐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독이 됐어요. 왜 독이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이해찬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이해찬이 이미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찬이 표를 더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해찬이 할 수 있는 거는 대깨문들 결집시키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네거티브를 통해서 그 반문에 해당되는 사람들, 애국 세력들, 문재인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사파 안 된다는 사람들, 적화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해찬의 목표예요. 그래서 결집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깨문들도 투표를 포기할 겁니다. 어차피 내가 투표장에 가도 지는데 네네네. 투표장에 나오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1번이고요. 2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하나 저 이해찬의 심리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찬이 심리전을 2개를 걸었어요. 하나 쉽게 이긴다. 그게 뭐냐? 자기네 편을 위해서 네. 우리 이긴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긴다는 자기네 편에게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해찬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사전 투표 열어보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 투표 열면은 네. 박영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해찬이 네. 또 심리전을 거는 거예요. 어차피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테니 네. 투표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표의 모든 과정 있죠. 네네. 투표의 모든 사전 투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투표, 개표, 그리고 투표와 개표 사이에 있는 그 표를 이송하는 과정, 네네. 보관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자원봉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감시하면 됩니다. 감시하면 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투표를 안 하면 그 투표만큼 표가 사라지니까. 네네네. 그죠? 누구나 다 다리가 있고 그죠? 다리가 없어도 휠체어 끌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투표를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옛날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노모를 갖다가 업고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까? 진짜? 투표해야 돼요. 이번엔 투표를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 필요 없고 광화문 광장만 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세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자,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친 적이 있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외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가 됐든 밀어줘야 되는 tan 하나의 이유. 말도 안 되는 방역 수칙 갖고 코로나 프레임을 걸어왔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갖고 있으면 광화문을 열 수가 없으니 네네. 4.7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아니 진짜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1년 남기고 1년 동안 우리가 문재인을 임기를 마칠 수 없게 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법이 생긴 겁니다. 광화문 열리고 광화문에 1,000만이 모이고 네네. 청와대로 진격하면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네. 이해찬은 우리가 쉽게 이긴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해서 심리전이라니까요. 이해찬 정도 되면요. 정치 네네. 7단 정도 돼요. 8단, 7단, 8단 요 정도 근데 돼요. 이해찬 의원 보면 예. 사실 자살골을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말로. 근데 자살골을 넣잖아요. 근데 네네. 그 다음 선거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개분들은 저 말을 신봉을 한단 말이에요. 저 말을 믿고 의지하고 네네. 저 말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소리인데. 근데 대한민국의 자칭 우파라고 하는 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들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로 이해찬이 얘기하면은 그걸 갖다가 믿고 금과 옥조로 따르는데 왜 자칭 우파라고 하는 분들, 자칭 애국한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끝마다 말꼬리 잡고 말끝마다 저기 이상한 소리 하고 뭐 2단이니 뭐니 3단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때문에 우리가 네네. 지는 겁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전 대표가 정광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왔으면 졌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김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꽉 잡고선 통제하면서 모든 그림을 통합하자고
말씀하셨던 게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목사님 말 안 따르고서는 지고 나가지고는 네네. 광화문 때문에 졌다. 8.15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퍼졌다. 그러니 당신들 때문에 우파가 외톨이가 된다. 왕따가 된다. 그런 거짓말들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사실, 네네. 우리가 대세를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 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예. 보수가 진짜 거의 괴멸 직전이었어요. 그럼요. 완전히 괴멸 직전에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게 10월 혁명이었습니다. 예. 그 중심에 분명히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셨고 예. 그런데 그 소위 지금 정치계 안에 있고 자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 책임을 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걸 전광훈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잘못되고 비겁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거예요. 목사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월성 원전 USB 밝혀낸 게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남들이 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아사히에나 그냥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흠잡으려고 내던 기사 아닙니까? 하던 거를 목사님이 정확하게 캐치하셔가지고 재판에서 USB 얘기했더니 목사님 재판에서 무죄 받고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월성 원전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북한에다가 USB 건너진 게 밝혀졌죠. 아마 그때 그 판사님 지금 소름 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때 유죄 때렸으면요. 네네네. 본인이 역사의 죄인 되는 그렇죠. 거였어요. 네네. 잘못된 정보 갖고 역사의 죄인이 될 뻔했어요. 자, 월성원전 사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못 와요. 맞습니다. 4대강 문제. 그 아무도 4대강 막 심지어 전 정권에서도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에 대해서 뭐 문제 삼고 감사한다고 하고 그 난리를 치던 그 시점에 자, 정광훈 목사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수 많지도 않죠, 진짜. 그 몇 명 안 되는 자원봉사자들이랑 4대강에서 집회 여셨어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대강 보 열자마자 수질 네. 나빠지고 홍수에 생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4.7 재보궐선거는 광화문을 여는 선거고 네, 맞습니다. 4.7 재보궐선거는 개헌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선거거든요. 그리고 광화문만 열리면은 당신들 어차피 용기도 없고 남들 눈치나 보고 대깨문들 눈치나 보는 사람들은 빠져 계세요.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저자들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참 이제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전에 황교안 당대표 그 당시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분명히 어느 지점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황교안 그 당시 당대표가 갑자기 목사님께 선을 그으면서 이 자꾸 분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이게 획가닥 뒤집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목사님께서도 오늘 또 얘기를 한번 하셨던 건데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교계 어르신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다가 그 어르신 그 교계 어떤 참 제가 이름은 거론하기가 참 어려운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별로 네네.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교계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전광훈과 같이 가면 안 된다. 빨리 손절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데 네네네. 영향력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영향력은 없으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한 게 없고 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문재인에 반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었던 분이 한 게 없으면서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뭐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분에 대한 평가가 약간 늙은 여우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우. 그러니까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거기서 숟가락을 여우의 기질을 발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니 저는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광화문 온으로 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위 말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네네.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21세기지 않습니까? 4차 네네. 산업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에 걸맞는 네네. 예,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로 네트워크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직하려고 하는 게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한 15만 명 정도 지금 예. 회원 가입이 됐는데 벌써 외부에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광고를 좀 걸어달라. 아, 대단하죠. 예, 지금 이런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거 1000만 되면 정말 사실 1000만 명이 조직이 되면 다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럼요. 이 1000만 명이 조직이 있는데도 그거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광화문이 열려서 네네. 광화문에 천말 모인 날 네네. 우리가 쫙 부스 세우고 자원봉사자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아이고 핸드폰 주세요. 예, 가입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니 그리고 이거 알리려면 힘들잖아요. 광화문만 네네네. 열리면은 매 주마다 100만 명씩 새로운 네네. 가입자 늘어납니다. 빨리 광화문이 열려가지고.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또 말실수했어요. 매 네네. 주마다 100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열리는 날 끝장을 봐야 돼요. 또 매주마다 하다 보면 또 오래 네네. 걸려. 아, 그냥 네. 열리는 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열리는 날짜 끝장을 볼 수 있도록. 끝장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 4월 7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겨야죠. 예. 저희가 먼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4월 7일이라는 전투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 마지막엔 최후의 승리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뭉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내일 네.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네.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네네. 아나필락시스랑 혈압저하 그래서 연관성에 대해서 처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은 인정을 못 하겠는데 네네네. 좀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건에 대해서. 네네.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네. 이상 신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딱 두 건을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부작용에 대한 신고들이 엄청 인관성을 들어왔을 텐데. 드디어 인정을 했어요. 두 건. 어.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동안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완전 무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네네네. 인정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내일 드디어 문재인 씨가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김정숙 씨와 나란히 맞습니다. 이거 또 뭐 부작용이 있다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또?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게 맞으면 맞았지 뭐 그걸 공개적으로 맞는다고. 처음에 공개적으로 맞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남들 맞는 거를 구경했잖아요. 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구경을 했어요. 네. 뭐 웃으면서 구경했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상한데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와서 맞는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지금 곽전귀님도 예. 그게 진짜 아스트라제네카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네. 아스트라제네카인지 아닌지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화이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지금 보면은 그 병원에서 네. 실제 코로나를 대응하는 분들은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파이자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고 분명히 65세 이상은 안 맞히다가 이제는 맞추겠다 뭐 이런 네네네. 걸로 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5세 이상은 파이자로 중심으로 맞추겠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누가 뭐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자보다는 참.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네.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 의학적으로 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다들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우선순위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분노 때문인데 네네. 이게 굳이 뭐 저 정도 되면요 공개적으로 맞나 안 맞나 똑같고요. 저는 솔직히 네.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으면 좋겠어요. 음.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으면 좋겠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네네. 예, 맞고 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핵심은 이제 4.7 보궐선거에 그럼요. 네. 대한 거고요. 그리고 내일 맞는다고 하는데 댓글에서 믿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분명히 저거 화이자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또 그 지금
기자회견 하셨던 심영식 예. 목사님 예.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에 계속 저희가 가서 이제 어떻게 잘 계신지 안부를 확인하면서 방송을 여러분 이어갈 것 같으니까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4.7 재보궐선거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목사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개헌을 막아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돼 버리면 결국에는 적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막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네네.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하면 내각제가 돼서 대통령 선거도 내년에 없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아마 시도를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 시도를 할 텐데 그 시도를 막아내는 전제가 광화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광화문이 열리지 않으면 또 프레임 씌워놔서 네네. 그냥 여야 합의돼 가지고 아름다운 헌법안이 초안이 마련됐다 해가지고 그냥 국민투표 붙여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광화문 열려야 되고 그 의미에서는 4.7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광화문 이번에 열리면요. 우리가 2019년 10월에도 10월 그리고 광약교회 그리고 작년 8.15 네네. 그리고 또 10월 단계 그리고 올해 3.1절을 지나면서 광화문이 열리는 거의 중요성도 느꼈고 우리가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으니 광화문만 열리면은 해낼 수 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4.7 재보궐선거 이겨서 광화문 열고 네네. 광화문 열면은 광화문 안 열면요. 우리 그냥 시청 앞에서 그냥 진을 치면 돼요.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진을 치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진격해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남았으니까 1년 기다리자. 1년 기다리다가 진짜로 대통령 선거 없어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높은 단계 연방제겠죠. 그럼 적화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낮은 단계 자체가 적화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 되면 결국엔 남북의 연합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막자. 이제는 목숨 걸고 막을 때가 됐다. 다음번은 기회가 없다. 마지막 기회 단 하루라도 광화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끝장을 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광화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열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지난 8월 15일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사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진자가 넘쳐났다는 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확진율이 낮았기 때문에요. 언론과 또 정부의 그런 합작으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이미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다 나왔기에 광화문 광장이 열리고 그래야지만 이 잘못된 폭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4월 7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광화문 온에 함께 조직하고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